이래서 머리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뭐 괜찮아. 근데 딱 벗었더니 여자친구가 나는 좀 그런데? 그러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왜 이혼하는지를 보면 돼요. 서로 이제 안 맞아서 뭐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잖아요. 그 성격이라는 거는 좀 약간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는 이 사람의 습관이 안 맞는 거예요. 습관. 좀 심하게 되면 이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안 좋은 습관이 있다, 행동을 한다. 그게 뭐냐면 중독이거든. 중독. 맨날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그 직장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애들은 뭘 보고 배우겠어요? 맨날 그냥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고 술에 쩔어가지고 와서 막 자는 애들 다 깨우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아무데나 노상방뇨하고 살 수 있겠냐고. 너무너무 많아요. 남자건 여자건. 원래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원래 갑자기 나는 도박에 도자도 모르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딱 짠 도박장이가 된다, 그렇게 돼요? 아니잖아. 다 결혼 전에 해요. 옛날에 20살 때 결혼했을 때는 결혼해가지고 새로운 이슈들이 생겼죠. 지금은 결혼 전에 늦었잖아. 30, 40에 결혼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전에 할 거 다 하거든. 이미 인격은 완성됐어. 습관도 이미 완성됐어. 중독도 이미 있어. 그걸 모르고 결혼하는 거죠. 위장이혼도 많죠. 여러 가지 문제가 세금을 뭐 줄이려고 이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 중과가 되잖아요. 근데 이혼하면 다시 1가구 1주택이 되니까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빚이 많은데 빚을 이제 배우자 명의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별별 경우도 있는데 위장이혼은 권하진 않아요. 왜냐? 위장이혼이 진짜 이혼이 됩니다. 이게 우리 부부는 사랑해, 서류상 이혼해도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이혼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위장이혼하면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의심받으니까 따로 살거든요. 따로 몇 년 살았는데 또 이제 왕래도 좀 뜸해지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뭐 엄청난 돈을 벌게 됐어. 그런데 돈을 버니까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됐어. 그러면 나 이혼했다. 이혼한 거 맞잖아. 위장이혼도 이혼이, 서류상 이혼이 이혼이거든. 그렇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 정말 성실한 남편이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월급 많지는 않아요. 월급이 뭐 한 200 정도 이렇게, 사실 빠듯하죠. 빠듯한데 이제 아내가 경제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내한테 용돈을 받고 사는데 10만 원을 받는 거야, 한 달에. 그 10만 원에서 밥값, 교통비 다 해결해야 돼. 그 10만 원 가지고 해결될까요? 못 살죠. 어떻게 살아요 솔직히 10만 원 가지고. 그래서 더 달라고 했더니 당신 월급 몇백 가지고 집 생활비, 애 교육비 턱없이 부족해. 당신 이거 갖고 살아. 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남편이 도저히 안 되잖아. 생활이 안 되니까 주 5일에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막노동을 했어요. 공사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근히 이제 그러면 돈이 조금 더 들어오니까 집에도 좀 갖다 주고 본인도 이제 용돈을 썼겠죠. 그리고 이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데 막노동하다가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겠어. 그때 이제 병원비가 들 거 아닙니까? 이제 막노동 못하니까 돈이 없잖아. 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치료비 좀 달라, 보내달라 했더니 부인이 당신 10만 원 안에 써야지. 안 주는 거야. 거기서 이제 남편이 폭발한 거지. 그래서 이혼 소송했거든요. 근데 1심에서는 이혼이 기각이 됐어요. 아내가 일단 잘못한 건 없잖아. 뭐 아내가 외도한 것도 아니고 남편을 뭐 때리거나 욕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혼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안 된다.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을 시켰어. 남편이 얼마나 서러워. 그래서 항소했거든요. 근데 뭐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항소심에서 이혼이 인정됐어요.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 단돈 10만 원 때문에 이혼한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었어. 반대 경우도 있죠. 남편은 돈 너무 많이 벌어서 명품에, 명품 시계에 막 비싸게 뭐 맨날 골프 치고 다니는데 아내는 시장에서 1,000원, 2,000원 맡겨 쓰고 막 문자 가면 남편이 뭘 이렇게 비싸게 샀어. 그리고 맨날 시장에서 옷 사입고 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서로 안 맞으면 서로 불행해. 10년 동안 뭐 각방 생활하면서 투명인간 부부처럼 사는 경우가 많죠. 투명인간 부부라고 하잖아요. 한 집에 있지만 투명인간이다. 저 사람은 없는 사람이야. 얘기도 안 하고 각방 생활하고 밥도 따로 먹고 시간차 두고 부득이하게 꼭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 뭐 아이 뭐 돈이 필요하다, 아니면 무슨 뭐 관리비 된다, 그렇게 부득이 얘기가 필요하잖아요. 카톡으로 하죠. 한 집에서.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데 여러 가지 이혼하기 어려운 사유 있잖아요. 자녀 어리다든지 뭐 아니면 사회적 체면 때문에 뭐 이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렇게 사는 건데, 그건 진짜 집이 지옥이죠. 얼마나 불편하겠어. 원수랑 사는 거지. 적과의 동침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변호사님, 엊그저께 병원에 응급실 갔다 왔습니다. 갑자기 막 복통이 나서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근데 왜 뭐 잘못 드셨어요? 아내가 독약을 탄 것 같아요. 밥에다가요. 증거 있어요? 증거는 없는데 확실합니다. 제가 그거 먹고 복통이 났다니까요.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둘 다 심각한 문제죠. 진짜이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누가 날 독살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아니면 그것도 심각하죠. 부인이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이미 부부는 신뢰가 깨진 순간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상대방을 의심하는 순간. 이 의처증, 의부증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의심하는 순간 이미 부부관계 깨진 거예요. 이미 상대방도 불행해지고 나도 불행해지는 거야. 이게 이혼의 단계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뭐 이혼하자 그게 아니라 어쨌든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게 1단계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과 같이 있기 싫어. 밥도 먹기 싫고 같이 나가기도 싫고,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잠자리도 하기 절대 싫어. 너무 싫어. 잠도 따로 자고 각방 쓰고, 그 다음에 한 집에 있는 것도 너무 싫어. 집을 나가요. 한 사람이 별거 시작해. 그 다음에 이제 이혼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거의 외도가 이제 이혼 사유 1, 2위, 지금도 외도 때문에 많이 이제 찾아오시고요. 외도 때문에 결혼 관계가 깨졌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 어떤 여자가 우리 착한 남편을 꼬셨다. 이 여자 상대로 소송해달라. 여자 때문에 그런 경우 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미 부부관계 깨져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났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하죠. 이 여자 때문에 깨졌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미 깨졌는데 그때부터 만난 거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이미 어떤 여자 때문에 깨졌다. 그러면 그 여자한테 소송을 할 수가 있죠. 상간녀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또 때문에 우리 가정 깨졌다. 이렇게 소송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미 깨졌어. 이미 별거 중이라 이미 깨졌는데 그때 만났다. 그거는 소송이 좀 어려워요.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이 되고 뭐 별거가 됐는데 그 이후에 만난 사람한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가 없다. 왜냐면 이미 깨졌는데 그 사람 때문에 깨진 게 아니니까. 저는 안 해봤지만 뭐 그런 만남 앱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계속 하는 거야. 자기 남편하고 아내가 맨날 뭐 그런 채팅 앱에서 막 낯선 사람들하고 막 맨날 채팅해. 채팅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만날 수도 있고. 요즘에 또 막 국제 데이팅 앱 있어서 남편이 이제 채팅을 하는데 보니까 다 외국 여자들이야. 하여튼 스마트폰으로 만난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 재밌는 게 뭐냐면 남편이 이제 엄청난 재력가거든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야. 나중에 이제 아내가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하고 싶대. 근데 혼외자가 몇 명인데 각 나라별로 있어. 필리핀에도 있고 뭐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다 그 채팅으로 만난 거죠. 스마트폰 조심하셔야 돼.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이 판도라의 상대라서 증거도 다 있어요. 스마트폰. 상대방이 샤워할 때 스마트폰 빨리 이제 캡처해야죠. 단 비밀번호가 걸려있으면 안 됩니다. 비밀번호 걸려있으면 불법이니까 비밀번호 안 걸려있을 때 캡처를 하셔야죠. 왜 이러냐면 뭐 정말로 뭐 대놓고 이제 속이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아내랑 이혼 소송 중이야. 아니면 이혼했는 줄 알았는데 잘못돼서 서류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딱 했더니 혼인신고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빨리 혼인신고 기록을 없애야죠. 이혼해야죠. 이게 사실상의 파탄된 관계라고 하거든요. 이미 뭐 그 전 부인과 전 남편과는 뭐 10년 동안 별거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정리가 안 됐다. 그럼 결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정리를 하고 결혼해야죠.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결혼식은 할 수 있잖아요. 결혼식 하는데 뭐 혼인신고 그걸 바로 하는 거 아니니까. 결혼식을 해서 살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원래 아내랑 새로 결혼한 아내가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원래 혼인신고 있던 부부가 이겨요. 상속도 다 받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이혼 소송하면은 재산 분할도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중혼이라고 하거든. 중혼. 중혼적 사실로는 물론 보호가 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보호를 못 받는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서류를 확인해야 된다. 그때 확인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도 봐야 돼요. 그걸 나중에 봐요. 나중에 보고 아 이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혼이라고 알고 결혼을 했는데 한 번 이혼해서 그럴 수 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번째 결혼이야. 이게 혼인관계증명서 결혼, 이혼 이렇게 뭐야 이게 몇 개야? 5번이나 있네?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 재혼이라고 했는데 왜 속였어? 5번 결혼도 재혼이야. 그러니까 이거 서류 보세요. 이거 요즘에 인터넷에 다 뛸 수 있잖아요. 떼야 될 서류가 꼭 있어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등본 이런 거 꼭 떼보세요. 이거는 너무나 쉽게 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졸업증명서 띄시고, 재직증명서 띄시고, 플러스 좋은 건 뭐냐면 건강검진표까지. 이게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뭐냐면, 혼인 전에는 이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학력, 직업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혹시 이혼했으면 뭐 언제 이혼했는지 그런 거 얘기해야 되고, 몇 번 결혼했는지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부부가 있다고 그랬죠. 사실혼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얘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 기록에는 혼인 기록 없어. 근데 난 결혼식 한 번 했어요. 이 얘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결혼식 한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기록에는 없지만 내가 누구랑 진짜 예식장에서 결혼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재혼했을 때. 그건 얘기를 해야 돼 반드시. 얘기 안 하면 이게 또 기망이 돼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결혼식까지 했으면. 근데 결혼식 안 했고 그냥 1년 동거했어. 대학교 때. 그거 얘기해야 될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직 뭐 법적 고지는 없다고 해요. 내가 뭐 젊었을 때 뭐 잠깐 누구랑 동거했어. 한 6개월 동거했어. 근데 뭐 대학교 때가 아니라 내가 한 30살 때 이제 결혼 정년기에 한 3년 정도를 진짜 부부처럼 생활했어. 결혼식 안 했지만. 그리고 한 번 임신 경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상대방이 그거 알면은 왜 또 얘기 안 했는데 또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좀 숨기고 싶은 직업이 있다. 저 옛날에 그 상담했던 경우가 이런 경우 있어요. 아내가 굉장한 미인이야. 굉장한 미인인데 아내가 이상하게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자고 그랬대. 미국에 꼭 하고 싶은 게 꿈이라고 해서 아주 가까운 그 가족들하고 친구들 몇 명만 불렀어요. 미국에 다 부를 수 없잖아. 그래서 결혼식을 딱 했는데 그 남편 친구가 딱 보고 이상해. 왜? 알고 보니까 아내가 강남에 잘 나가는 술집 거기에 도우미였던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충격. 생각해보니까 이 여자가 왜 결혼 한국에서 아는 사람들 하게 안 부르고 그 소수만 미국에서 하자고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거든. 얼마나 그 남편이 황당하게 충격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얼마나 많은 그 손님들을 접대했겠어요.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숨길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해야겠죠. 얘기를 하고 남편이 뭐 정말 그래 뭐 이해한다 그러면 결혼하는 거 이해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헤어지세요.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거 숨길 수는 없거든.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해도 그런 걸 숨겼다 그러면 법원에서도 이거는 이혼 사유 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남자가 또 탈모가 심해가지고 가발을 쓰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신혼여행 가니까 샤워했는데 가발을 벗고 샤워해. 아내가 일단 좀 놀랄 거 아닙니까? 완전 다른 모습이니까. 이래서 머리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고 그죠? 남자 잘못한 거 탈모가 뭐 잘못 절대 아니잖아. 본인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근데 갈등이 시작된단 말이야. 아내는 뭐라 그래? 왜 그거 얘기 안 했어? 왜 속였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남편가 내가 뭘 잘못했어? 탈모가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럼 서로 싸운단 말이야.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처음에 연애할 때는 뭐 본인이 가발 쓰고 만났다, 사이가 깊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남자가 보였어야지요. 벗으세요. 보여주세요. 나 이런 모습이야. 근데 여자친구가 뭐 괜찮아, 괜찮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제 편하게 이거 가발 쓰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딱 벗었더니 여자친구가 나는 좀 그런데, 그러면 헤어지세요. 이거 좋다는 여자 많을 거예요. 여자도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 고쳤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우리나라 성형 강국이니까 다 고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세 나오면 알거든. 이세가 완전 달라.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나는 외모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부인만은 정말 외모가 출중한 사람만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세도 엄마 닮아서 또 예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세가 뭐야 이거.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아내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 다니고 똑같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남편이 또 아내한테 또 뭐 속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라고. 이혼 사유까지는 안 되죠. 그게 이혼 사유는 안 되는데. 근데 분란이 생길 수는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전혀 뭐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이 있다고 못 찾으면은 그게 또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2년 안에 찾아야 돼요. 이혼한 다음에 2년이 넘어가면 내가 나중에 찾아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 많이 찾아야 되고 혹시 못했으면 2년 안에 다 찾으셔야 돼요. 그것도 변호사의 능력이죠. 변호사들이 재산 조회 같은 거 하거든요. 숨길 수 있는데 제가 차마 방송에서 얘기해서놓고 뭐 여러 가지 꼼수나 이제 편법으로 이제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제 미리 막아둬야 되죠. 상대방의 재산을 이제 숨기기 전에. 그래서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재산 묶어둬야죠. 그래야지 상대방이 그걸 처분 못하죠. 재산분할 이 기여도는 보통은 결혼 후에 생겼으면 5대5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재산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인데 결혼 후에 집값이 15억이 됐네. 그럼 5억만 나누냐? 그게 아니라 전체 15억이 다 재산이 돼서 다만 이제 그 기여도가 원래 있던 재산 같으면 50%가 아니라 뭐 30%, 20%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혼해서 행복해지려면 이혼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혼해도 행복해지지 않는 경우 있거든요. 더 불행해지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그러면 이혼하면 안 되겠죠, 지금.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혼하면 또 불행하고요. 이혼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잖아요. 자녀 양육 문제, 누가 키울 건지, 그다음에 재산 분할 문제, 양육비 문제. 이게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혼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결혼 생활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 왜 하셨어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 전보다 지금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결혼 전보다 불행하다? 그러면 이 결혼 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두 가지죠. 결혼 생활 행복하기 위해서 전문가 상담도 해보고 배우자끼리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한번 같이 고민해서 행복해지면 너무 좋고, 근데도 안 된다, 너무 불행하다, 그러면 뭐 이혼도 한번 고민해보자. 다만 준비된 이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 방송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 하고 있으니까 이 방송 보시고 또 제 유튜브 채널도 많이 오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